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네. 네. 그 중앙고등학교 1학년 그 시험지를 들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앙고는 뭐 아시다시피 뭐 2학년이든 1학년이든 그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전국연합 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있는 문제를 프린트화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문제들의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이제 30번 킬러 문항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프린트에 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아주 이제 좀 어렵게 뭐 시간은 좀 단축할 수 있게 내긴 하지만 변형을 굉장히 잘해서 내는 학교였고 이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1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이제 어려고사 애들이 점수가 이제 굉장히 컷이 1컷, 2컷 다 낮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80점 넘으면 굉장히 잘 본, 이제 그런 시험을 이제 내는 학교였고,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었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은 뭐, 명실공히 지금 뭐 거의 수원, 수투 내는 게 재작년 정도부터 거의 강남의 그 자사고 있는 문제보다도 시간이 더 빡빡하고 힘들 정도로 내고 있어서 뭐 전체적인 컷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애들이 시험 볼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학교인 걸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라면. 이번에 이제 2학기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찬바람을 쐬다 보니까 뭐 코가 좀 안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이 중앙고 이제 1학년 이제 2학기 이제 첫 중간고사 시험지를 제가 들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들께서 이제 쉽게 낸다, 100점이 나오게 하겠다. 원래 이제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지였죠, 중간고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1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중간고도 어려웠고, 뭐 서연고도 어려웠고, 분당고도 어려웠고, 야탁고도 어려웠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내는 추세이긴 한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분당고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완화했죠. 너무 어렵게 내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얘기가 이제 학교에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연고도 지난번보다 쉬웠는데, 중간고도 굉장히 쉽게 낸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반쯤 믿었는데, 반은 안 믿었었는데, 굉장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전국연합 기출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지금 단원 자체가 이제 보면은, 도형의 이동, 도형이동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도형이동에서 이제 보통 중앙고가 좋아하는 게 이제 도형 삼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T 시간 동안 전진해서 겹치는 뭐 최대 최소를 구한다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항상 내오고 변형을 많이 해오고, 집합이랑 명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집합 명제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원이 사실 1학기 내용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뭐 수능 특강에 예전에 이제 집합이 범위에 있었을 때 뭐 레벨 3를 낸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는데, 지금 문제를 보면 보통 중앙고가 이제 보통 앞에도 좀 빡빡하게 내지만 한 13번, 4번부터는 확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앞부분 문제가 평소 때 쉬운 것보다 훨씬 쉬웠고요. 뭐 이거는 그냥 지금 보면은, 한 10번, 11번까지는 그냥 그 센 B단계보다 더 쉽거나 그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로 있어서 아이들이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프린트에 뭐 있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뭐 프린트에 없더라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유형 자체를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면 12, 13 자체도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문제가 그냥 제가 뭐 대단하게 설명할 게 없이 쉽고, 14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전국연합에 있었던 그 기출에 좀 비슷한 문제긴 한데 이것도 뭐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낯설죠. 그 집합 자체를 그 해석하는 A집합의 그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애들이 이제 그 자연수 나오고 하나씩 대입해서 정수로 추론하는 것들은 이제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A1부터 A10까지 합집합을 하는 동안에 이제 그 K 값을 하나씩 써서 해본다면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16번의 아이들이 조금 뭐 고민하고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동안의 난이도에 비하면 그 아이들이 뭐 프린트나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 자이스토리나 마라톤 같은 그 전국연합 기출을 아주 많이 풀고 왔을 텐데, 학교 프린트도 그렇고 변형도 그렇고 강남이랑 분당의 이제 변형 기출들을 푸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난이도에 뭐 17번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논수령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은 논수령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려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냥 도형이동 뒤집어서 하는 그냥 그 애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시켜보는 거 정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쉬웠을 때 이제 약간 쉽다고 해서 확 잘 보지 않은 애들은 이제 나 쉬웠는데 망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험지였다 해서 뭐 특별히 어떤 문제를 얘기할 건 없고요. 18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이제 애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어서 제가 뒤에서 일단 한번 풀어볼 거고요. 뭐 시험지 그렇습니다. 뭐 논술형 3번까지도 다 기초적인 원 나와 있고 이제 그 대칭 이동한 원 구해서 이제 그냥 기울기 최대값 곱 잡아주는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있었던 문제 자체를 이제 약간 1, 2, 3으로 나눠서 이제 변형한 뭐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이번에 그 중간고사에 뭐 시험이 뭐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보통은 이제 애들이 자기들 프린트에서 나온 거 말고는 보통 이제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집들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뭐 판다를 찍어본다든가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문제가 나왔던 것들의 그 문제 소스가 나왔던 책이 그 다음 시험에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서 할 것이냐는 있지만 일단은 그 자체의 뭐 문제 소스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학교 프린트, 전국연합 기출을 착실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용이 그 아이들이 이제 순열조합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 중간 범위에 이제 역함수랑 이제 합성함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합성함수, 역함수 자체의 성질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세는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씩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원들, 유리무리 함수도 사실은 함수적인 해석을 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좀 좋은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고난도가 나오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이제 애들이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가면 약간 힘을 줘서 어렵게 낸다고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일 거고 예전부터 보면 순열 조합 같은 거나 세는 문제는 사실은 강남에 있는 문제보다 분당들이 좀 더 시간을 오래 소비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뭐 이번 중간이 뭐 쉬었다고 해서 기말 자체가 선생님이 얘기는 잘 들어봐야 되지만 아주 쉽게 나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원래 준비하던 대로 원래 중간고 시험 준비하던 대로 좀 분당이나 강남에 이제 변형 기출들도 많이 풀어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습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의 본질적인 어떤 왜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로 구성이 됐고 출제자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언어를 써서 여기 자체의 핵심 포인트나 이런 거를 잘 고민해보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알고 가야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뭐 어쨌든 쉽게 나와도 시험은 시험이고 경쟁이고 아이들은 고생을 많이 했을 거니까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도 기본은 어쨌나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기본은 뭐 센 정도의 유형서가 일단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의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전국연합 기출 문제들이죠. 이제 그거를 뭐 자이나 뭐 아더텅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를 이제 뭐 다 여러 번 복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본인이 너무 쉬운 문제는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줄여서 연습을 프린트랑 변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변형이 된 것들은 이미 강남이랑 분당에 지난 한 4, 5년 동안 기출 문제들 중에 저희 워크북에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간 안에 보는 연습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고 가도 굉장히 항상 빡빡한 시험인 걸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기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겨울방학은 사실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2학년은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교육형 기출이 혼합돼서 나오는 그 3학년 문제가 우두두 나오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수학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보통 이제 학원들이 그 방학 특강하기 전에 뭐 센을 뭐 복습을 한다던가 복습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빠르게 좀 센 정도의 기본서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시작할 때는 좀 평가원 수능 기출 같은 경우를 하나씩 이제 다 배워갈 수 있어서 그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1학년에서 넘어가는 2학년 겨울방학,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잘 보내면, 그게 이제 사실은, 수능 준비도 되고, 내신 준비도 되는, 이제 그게 수학의, 수능 그 공통 과정의 이제 핵심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2학년은 모아서 강의식으로 특강을 할 때 이제 수능 기출이나 이제 이런 걸 풀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매일 불러서, 센 정도를 복습을 시키는 이유가 해야 될 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중앙고에서 이번에 1학기부터 시험을 봐왔으면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려운 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2학년을 잘 보내면 사실 3학년 때 가서 뭐 재수생 아니더라도 고3이 가서 1등급 나오고 붙어볼 만한 시험이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8번 제가 해설을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직선은 이제 점 1,2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건데, 그 뭐 점대칭 함수는 그 a, b에 대한 점대칭 함수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 자체는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직선 L 자체를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e-x가 되겠죠. x 대신에 넣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된 식이 제가 지금 계산을 하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0. 자, 요게 이제 직선 L이에요. 그죠? 이 L 자체의 X축이랑 Y축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X축, Y축을 그리면 그 절편만 찍어서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6이 되겠고 0,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0이 돼서 뭐 이제 어디가 A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이 나오는 AB를 OAB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각형 이제 도형이라고 하죠. 도형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이 자체 요 도형과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도형이동 단원에서 이제 그 원점 대칭과 이제 평행이동을 합한 이제 이렇게 돼서 움직인 도형 자체가 만나는 점의 수가 6개가 되도록 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건데, 뭐 두 가지 다 될 것 같아요. 여기로 가려면 원점 대칭에서 m, n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얘가 x-m이 바깥으로 돼 있으니까 m이 되려면 머리가 지금 그 약 먹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뭐라고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 올 때는 그 x축으로 마이너스 m,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이걸 왜 반대로 넣는지는 그 도형이동식 자체를 구하는 거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내신 기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다시 해주면 얘가 그 조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식이 이 식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서 여기로 온 거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x랑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m 평행이동을 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얘 자체를 원점 대칭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m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요 같은 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식. 뭐 이렇게 두 가지, 뭐 자기가 본인이 편한 방식. 저는 이제 보통은 x와 요 식에서 원래 마지막 식 할 때 그 거꾸로 유추해서 마지막에 그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축대칭이 있는지 평행이동이 있는지 이 순서를 정해서 애들한테 알려주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정해놔서 알려줘야 여기서 이제 고민 없이 풀 수 있어서. 이제 그거는 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 자체를 어쨌든 원점 대칭 이동해서 생각하기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원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전진하는 거죠. mn으로 전진을 해서 가서 뭐 이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죠. 뭐 이렇게 되면 요런 식의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6군데가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원점 이동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4,0이고 0,6인데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요런 삼각형이 돼서 여기 가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서 얘가 이제 6개를 만난다는 거는 요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0,0 자체가 요렇게 뒤집어서 원점 대칭 이동한 게 이게 m만큼 전진을 한 거니까 여기가 m,n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가 m 자체가 여기 이만큼 4를 벗어나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가면 안 되니까 m이 어쨌든 4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리고
n도 이거를 6을 벗어나면 여기가 이제 두 개 생기던 게 6이 되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 하나 만나니까 그 안에 걸쳐야 되는 거고요. 요 mn 자체가 사실은 이게 도형의 이동 말고 이제 옛날에 부등식의 영역이죠. 부등식의 영역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그걸로 치면 이 선, 이 직선에 얘가 이쪽 영역에 있는 거를 봐주면 되는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 y 값인 n이 이 직선에다가 든 m 값의 함수값보다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이쪽에 m 값, x 값 자체가 여기에 n 넣었을 때 요거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뭐 어차피 이게 두 개가 이쪽으로 가는 게 같은 거라서 식을 계산해보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m 값이 뭐냐면 여기 m 값이 요 함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함수를 정리를 다시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m 값을 넣은 여기 함수 값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m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여기 m보다 작아야 되는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쪽으로 쓴 식을 넣어도 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식을 정리하면 나오는 식은 3m 플러스 2n이 12보다 크다.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mn의 자연수 순서쌍을 구하는 거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약 조건은 n은 4보다 작고 n은 6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m에다가 1 넣었을 때 해보면 이제 m이 될 수 있는 게 5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m이 2를 넣으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4랑 5가 이제 12보다 클 수 있는 거고 m이 3이 되면 얘가 2, 3, 4, 5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m이 4는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자체가 여기 안에서 이제 걸쳐서 요 점도 여기 아래 있고 요 점도 아래 있고 얘가 요거보다 큰 요런 형태를 가져야 이제 얘가 6개의 점을 갖는 거라서 요 범위를 가지고 개수를 세게 되면 7개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고요. 뭐 아이들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도형 이동할 때 이제 순서나 방법이나 꼬여서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점 찍어서 왔다 갔다 해서 3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저희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제 킬러 문제를 풀더라도 그게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네, 제가 그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 좀 목이 좀 들리시기에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